나이 들면서 팔자 피는 사람의 비법 습관.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 인생의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잘 풀리지 않더라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 팔자가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사업도 해보았지만 전염병이 돌거나 운이 나쁘면 사업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조차도 쌓여버린 실력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주변이 지저분하면 신경이 분산되므로 일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이 깨끗하면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집안이나 사무실이 깨끗하면 먼지나 세균이 줄어들어 몸에 좋고 마음도 상쾌해지죠. 심지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집이나 주변이 깔끔하면 마음도 맑아져요. 방이나 책상이 엉망이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집중도 잘 안 되죠. 반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깨끗하면 마음도 집중하기 쉬워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정돈된 곳은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도 좋아요. 친구나 가족이 방문했을 때 깨끗한 집은 더 환영받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모임들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지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재활용을 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 마음의 평온,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지구까지도 좋은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타인에 대한 친절과 연민은 우리 자신에 대한 친절과 연민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십시오. 목표가 없는 삶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목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제 어떻게 목표를 세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며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올해 안에 건강을 위해 10kg를 줄이겠다. 같은 목표 말이에요.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세상도 함께 바뀐다. 내면의 평화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항상 감사해야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이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일만 눈에 들어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일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이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연구를 봐도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잠도 더 잘 자고 마음도 훨씬 가볍답니다. 감사의 힘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일기 쓰기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도 훨씬 풍요로워지게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 몸에도 좋아요.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 잠도 더 잘 오고 심장도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 몸이 감사하는 마음에 반응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마법 같은 힘을 우리 삶에 불어넣어 보아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네 번째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회사 일이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점검을 하여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할수록 우리 삶의 의의와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해요. 정말 멋진 일이죠? 자기 성찰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매일의 생각과 감정,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건 마치 우리 마음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왜 그랬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명상이나 마음 챙김도 정말 좋아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현재에 집중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죠. 또 가끔은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삶의 방향도 더 분명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가끔씩 되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기 성찰은 우리가 스스로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조금의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조화를 찾는 데 있다. 다섯 번째로, 배움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그전까지의 삶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 전의 시스템에서 뭔가 성공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앞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회들과 도전들이 우리를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지 간에 말이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를 더 살아있게 느끼게 해줘요. 실제로 연구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줘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때때로 겁이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실패할까봐, 혹은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여러분, 도전에서 오는 성장만큼 값진 것은 없어요. 우리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혹은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배움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에 맞서는 데 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재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몇 가지 소중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 봅시다. 깨끗한 공간은 우리 마음도 맑게 해주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다음은 우리 자신에게 명확한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를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봅시다.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보세요. 배움은 우리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변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서 팔자 피는 사람의 비법 습관.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 인생의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잘 풀리지 않더라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 팔자가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사업도 해보았지만 전염병이 돌거나 운이 나쁘면 사업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조차도 쌓여버린 실력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주변이 지저분하면 신경이 분산되므로 일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이 깨끗하면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집안이나 사무실이 깨끗하면 먼지나 세균이 줄어들어 몸에 좋고 마음도 상쾌해지죠. 심지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집이나 주변이 깔끔하면 마음도 맑아져요. 방이나 책상이 엉망이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집중도 잘 안 되죠. 반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깨끗하면 마음도 집중하기 쉬워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정돈된 곳은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도 좋아요. 친구나 가족이 방문했을 때 깨끗한 집은 더 환영받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모임들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지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재활용을 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 마음의 평온,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지구까지도 좋은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타인에 대한 친절과 연민은 우리 자신에 대한 친절과 연민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십시오. 목표가 없는 삶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목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제 어떻게 목표를 세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며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올해 안에 건강을 위해 10kg를 줄이겠다. 같은 목표 말이에요.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세상도 함께 바뀐다. 내면의 평화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항상 감사해야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이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일만 눈에 들어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일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이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연구를 봐도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잠도 더 잘 자고 마음도 훨씬 가볍답니다. 감사의 힘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일기 쓰기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도 훨씬 풍요로워지게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 몸에도 좋아요.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 잠도 더 잘 오고 심장도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 몸이 감사하는 마음의 반응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마법 같은 힘을 우리 삶에 불어넣어 보아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네 번째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회사 일이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점검을 하여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할수록 우리 삶의 의의와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해요. 정말 멋진 일이죠? 자기 성찰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매일의 생각과 감정,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건 마치 우리 마음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왜 그랬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명상이나 마음 챙김도 정말 좋아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현재에 집중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죠. 또 가끔은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삶의 방향도 더 분명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가끔씩 되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기 성찰은 우리가 스스로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조금의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조화를 찾는 데 있다. 다섯 번째로 배움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그전까지의 삶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 전의 시스템에서 뭔가 성공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앞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회들과 도전들이 우리를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지 간에 말이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를 더 살아있게 느끼게 해줘요. 실제로 연구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줘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때때로 겁이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실패할까봐, 혹은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여러분, 도전에서 오는 성장만큼 값진 것은 없어요. 우리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혹은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배움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에 맞서는 데 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재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몇 가지 소중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 봅시다. 깨끗한 공간은 우리 마음도 맑게 해주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다음은 우리 자신에게 명확한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를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봅시다.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보세요. 배움은 우리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변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서 팔 잡히는 사람의 비법 습관.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 인생의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잘 풀리지 않더라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 팔자가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사업도 해보았지만 전염병이 돌거나 운이 나쁘면 사업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조차도 쌓여버린 실력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주변이 지저분하면 신경이 분산됨으로 일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이 깨끗하면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집안이나 사무실이 깨끗하면 먼지나 세균이 줄어들어 몸에 좋고 마음도 상쾌해지죠. 심지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집이나 주변이 깔끔하면 마음도 맑아져요. 방이나 책상이 엉망이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집중도 잘 안 되죠. 반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깨끗하면 마음도 집중하기 쉬워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정돈된 곳은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도 좋아요. 친구나 가족이 방문했을 때 깨끗한 집은 더 환영받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모임들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지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재활용을 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 마음의 평온,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지구까지도 좋은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타인에 대한 친절과 연민은 우리 자신에 대한 친절과 연민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십시오. 목표가 없는 삶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목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제 어떻게 목표를 세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며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올해 안에 건강을 위해 10kg를 줄이겠다. 같은 목표 말이에요.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세상도 함께 바뀐다. 내면의 평화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항상 감사해야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이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일만 눈에 들어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일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이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연구를 봐도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잠도 더 잘 자고 마음도 훨씬 가볍답니다. 감사의 힘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일기 쓰기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도 훨씬 풍요로워지게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 몸에도 좋아요.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 잠도 더 잘 오고 심장도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 몸이 감사하는 마음의 반응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마법 같은 힘을 우리 삶에 불어넣어 보아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네 번째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회사 일이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점검을 하여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할수록 우리 삶의 의의와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해요. 정말 멋진 일이죠? 자기 성찰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매일의 생각과 감정,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건 마치 우리 마음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왜 그랬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명상이나 마음 챙김도 정말 좋아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현재에 집중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죠. 또, 가끔은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삶의 방향도 더 분명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가끔씩 되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기 성찰은 우리가 스스로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조금의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조화를 찾는 데 있다. 다섯 번째로 배움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그전까지의 삶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 전의 시스템에서 뭔가 성공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앞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회들과 도전들이 우리를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지 간에 말이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를 더 살아있게 느끼게 해줘요. 실제로 연구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줘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때때로 겁이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실패할까봐, 혹은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여러분, 도전에서 오는 성장만큼 값진 것은 없어요. 우리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혹은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배움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에 맞서는 데 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재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몇 가지 소중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 봅시다. 깨끗한 공간은 우리 마음도 맑게 해주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다음은 우리 자신에게 명확한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를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봅시다.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보세요. 배움은 우리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변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